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서울의 심장 강남은 잠들지 않는 욕망의 도시입니다. 그 욕망의 최정점에는 대한민국 상위형 1%만이 드나든다는 이름 없는 성, J클리닉이 자리하고 있죠. 그곳의 주인, 한재혁 원장, 스피에클리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손을 거치면 어떤 추악한 얼굴도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 명예, 권위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은 언제나 가장 깊은 균열을 숨기고 있는 법. 지금 그 견고해 보이던 성벽 아래 차가운 배신과 은밀한 욕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비극의 서막이 바로 오늘 밤 시작됩니다. 오서연, 당신은 정말 내게 완벽한 아내였어. 모든 면에서 그 완벽함이 날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군. J클리닉의 로비, 은은한 조명 아래 고가의 예술품들이 침묵 속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한 여인의 전화통화 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재혁의 아내이자 J클리닉의 실장 오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 사람. 요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뭔가 눈치챈 것 같단 말이야. 그래. 나도 불안해.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우리 둘 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뭘 걸었는지 잊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야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발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급히 끊었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재혁의 대학 동기이자 경쟁 병원 원장인 최진우가 삐딱한 미소를 지으면서 있었습니다. 어이쿠, 실장님, 이 밤늦게까지 병원에 계셨습니까? 안 그래도 요즘 한 원장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던데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생겼나? 혹시 밤이 외로운 건 아니지? J클리닉의 안주인 자리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텐데 말이야. SPEEPKER 최 원장님, 오랜만이네요. 병원 일은 다 마치신 겁니까? 남의 병원까지 오셔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실 때가 아닐 텐데요. 오호라, 매섭긴. 우리 한 원장이 그렇게 가르쳤나? 아니면 혹시 요즘 몸이 좀 안 좋은가? 안색이 영 별로던데 혹시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건 아니고? 최진우의 눈빛은 비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때 재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습니다.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나? 분위기가 꽤 화기애애 보이는데. 아이고, 한 원장, 마침 잘 오셨네. 우리요, 실장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 좀 해주고 있었지. 요즘 세상에 아픈 것도 죄니까 말이야. 게다가 J클리닉은 이제 후계자 문제도 있으니 건강관리가 더 중요할 텐데. 안 그런가? 후계자라는 단어가 재혁의 굳은 표정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최진우는 마치 사냥감을 조롱하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가면 아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J클리닉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선물 상자가 남기고 간 차가운 파문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재혁 원장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그는 아내 오서연의 모든 행동을 마치 수술 부위를 살피는 의사처럼 날카로운 매수로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미소, 모든 변명, 모든 찰나의 시선까지도 그의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J클리닉의 분기별 전체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병풍처럼 둘러싸인 프라이빗 룸안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억소리 나는 웃음과 교묘한 아첨이 공기 중에 섞여 떠다녔죠. 하지만 재혁의 눈은 오직 한 사람, 그의 아내 오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김 원장님. 감사하지만 오늘은 제가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와인은 사양할게요. 대신 물 좀 마셔야겠어요. 서연은 평소와 같이 우아하게 상황을 넘겼지만 재혁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아랫배를 아주 잠깐 스치듯 감쌌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재혁의 눈에는 슬로우 모션처럼 포착되었습니다. 와인뿐만이 아니었죠. 테이블에 꽃처럼 피어난 신선한 육회와 바다의 향을 머금은 스시에도 그녀는 젓가락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말. 며칠 전부터 그녀가 입에 달고 살던 그 변명이 재혁의 귀에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하면서도 반갑지 않은 뱀처럼 능글맞은 목소리가 재혁의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이야, 이게 누구야? 대한민국 최고의 명예 한재혁 원장 아니신가? 여전히 바쁘신 모양이야. 자네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드니원. 이러다 우리 동기 얼굴도 잊어버리겠어. 최 원장, 자네야말로 여전하군. 남의 병원 기웃거리는 버릇은. 재혁의 대학 동기이자 J클리닉의 성공을 시기하며 바로 길 건너편에서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 병원 원장 최진우였습니다. 그는 재혁의 굳은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교활한 호기심이 번뜩였습니다. 이야, 그런데 우리 오 실장님은 나날이 미모가 피시네. 비결이 뭐야? 우리 한 원장이 밤에 뭘 잘해주나? 아니면 뭐 새로운 시작이라도 준비하시는 거 아니야? 좋은 일 있으신가 봐. 얼굴에 아주 빛이 나네. 빛이 나. 혹시 우리 한 원장 이 나이에 늦둥이라도 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하하. J클리닉의 완벽한 후계자 계획. 뭐 그런 거라도 세우셨나? 의미심장한 농담. 최진우는 작사를 던지듯 정확하게 재혁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후계자. 그 단어가 재혁의 뇌리를 망치처럼 강타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 최진우. 그의 모든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닌 정교하게 계산된 공격이었습니다. 후계자 걱정은 자네 병원부터 하는 게 순서일 텐데, 요즘 자네 병원 VIP들이 우리 클리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서 말이야. 상담 예약 잡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야. 자네야말로 후계자가 아니라 병원 문 닫을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팽팽한 신경전. 좌중의 웃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공기는 최고급 음식의 온기마저 식혀버릴 듯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며칠 뒤
재혁은 자신의 진료실로 향하다 복도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내 서연, 그리고 그녀와 너무나도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한 젊은 남자. 재혁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순간 멈췄습니다. 실장님, 저희 신제품이 이번에 식약처 허가도 받았고 특히 안티에이징 쪽으로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원장님께 잘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알겠어요. 강태민 씨, 자료는 잘 봤어요. 원장님 스케줄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마웠어요. 강태민, 최근 제이클리닉에 유독 자주 드나들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연예인 같은 외모,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향한 존경 이상의 끈적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재혁은 진료실 문틈으로 그림자처럼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실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다 걱정되어서. 아, 이건 그냥 지나가다 실장님 생각나서 산 비타민입니다. 최고급 유기농 제품으로만 골랐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어머, 강태민 씨, 뭘 이런 걸 다. 매번 고마워서 어쩌죠? 태민 씨 덕분에 정말 힘이 나네요. 서연이 태민의 어깨에 묻은 보이지도 않는 먼지를 자연스럽게 떼어주는 순간 재혁의 눈빛은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사적인 것이어서 재혁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익명의 선물, 아내의 입덧, 그리고 최진우의 조롱 섞인 의미심장한 말들,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마침내 한 사람, 강태민이라는 이름 아래 소름 끼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은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완성된 끔찍한 그림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죠. 최진우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재혁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앞에 저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생명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컴퓨터를 켜고 그가 가장 신뢰하는,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의 의심은 이제 반드시 차가운 사실이라는 증거물로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재혁은 자신의 서재가 아닌 아내 서연의 사무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제이클리닉의 실장인 그녀의 사무실은 병원 내에서도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쏟아부은 듯 화려했지만 지금 재혁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도시의 민낯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재혁은 보안 전문가가 알려준 대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삐빅 소리 없는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서연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형체가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디 보자. 당신의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서연아. 그는 서연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전문가가 미리 설치해둔 원격 프로그램 덕분에 그녀가 설정해둔 복잡한 비밀번호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그는 서연의 가장 사적인 세계로 침입했습니다. 이메일, 메신저, 검색 기록, 재혁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강남의 최고급 산부인과인
엘리제 산부인과의 예약 확인 메일이었습니다. 오서연님,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정밀 초음파 예약되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그의 망막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메신저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강태민과의 대화창은 역겨운 애정 표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원장님 앞에서 힘들었지. 내가 다 지켜봤어. 조금만 참아. 곧 우리의 세상이 올 테니까. I know it.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내. And 당신 닮은 예쁜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름은 뭘로 할까? 제역은 스크롤을 내리다. 서연이 보낸 메시지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태민 씨만 믿어. 이 아이만 있으면 모든 게 완벽해질 거야. 그 사람은 절대 몰라야 해. 제역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대화 내용을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정확하게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을 사로잡는 메일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Paternity Test Service Geneva.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전 세계 VVIP들이 이용하는 최고 수준의 유전자 검사 연구소에서 온 예약 확인 메일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것도 스위스? 하, 치밀하군. 서연은 왜 굳이 국내가 아닌 추적이 어렵고 기록이 남지 않는 해외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재혁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J클리닉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죠. 검사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재혁에게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는 완벽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그녀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 증거 말입니다. 그는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 그녀의 성격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아래쪽 그녀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비밀 서랍을 수술용 도구보다 더 정교한 특수 도구로 열었습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그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랍 가장 위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나 맞을 법한 손바닥만 한 하얀 가죽 신발 한 켤레가 벨벳 천이에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죠. 그것은 재혁 자신이 결코 선물할 수 없는 다른 남자가 약속한 미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사람이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시그니엘 호텔의 스위트룸. 과거 재혁이 서연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재혁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순수한 행복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를 감싼 강태민의 얼굴에는 야망과 소유욕이 역겨울 정도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혁은 떨림 없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서랍 안의 모든 것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아기 신발, 사진, 그리고 그 밑에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던 호텔 예약 확인서와
강태민이 쓴 것으로 보이는 작은 카드까지.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여왕, 그리고 우리의 왕자님을 위하여 영원히 사랑해. 아빠가. 그는 마치 수술 전 마지막 소독을 하듯 차갑고 정교하게 증거 수집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랍을 잠그고 자신이 들어왔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제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심만이 그의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사무실을 원래대로 완벽하게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날 저녁, 그는 딸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유라야, 나다. 내일 저녁 집으로 와라.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 전의 가장 깊고 불길한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제역의 평창동 펜트하우스 다이닝룸. 수십 개의 촛불이 켜진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값비싼 대리석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슐랭 스타 셰프가 직접 와서 준비한 최고급 코스 요리가 그림처럼 차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땡, 땡 하고 포크와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갈랐습니다. 제역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왕처럼 군림했고 그의 맞은편에는 아내 오서연이, 그리고 그 옆에는 딸 한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유라 씨, 오랜만이네. 학교는 어때? 아버지가 걱정 많이 하셨어. 졸업 작품 준비는 잘 되어가고? 괜찮아요. 제 걱정보다는 실장님 걱정부터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아버지가 아니라 실장님이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 일에 대해서.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계모인 서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죠.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굳었다가 다시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역이 조용히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달칵하는 소리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크게 다이닝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씨, 식사 전에 잠시 볼 게 있어. 당신이 요즘 관심이 많을 만한 것들이지. 제역은 말없이 옆에 놓여있던 태블릿 PC를 켜서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태블릿은 부드럽게 미끄러져 정확히 서연의 앞에 멈췄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엘리제 산부인과의 예약 확인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스케줄을 왜? 이건 그냥 정기검진 예약이에요. 요즘 피곤해서 여성 호르몬 수치 좀 확인해 보려고. 정기검진? 이상하군. 당신 주치의는 박 원장 아니었나? 언제부터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검사를 받았지? 그것도 내가 모르는 곳에서. 제역의 차가운 추궁에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변명을 찾으려 애썼지만 제역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볍게 쓸어 넘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원격으로 연결된 태블릿 화면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강태민과 서연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기, 당신 닮은 딸 같은 단어들이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이라기엔 강태민 씨와의 대화가 꽤 다정하더군. 내가 모르는 우리라는 관계가 당신과 그 남자 사이에 있었나? 여보, 그건 오해예요. 그냥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접근한 거라고요. 저는 받아준 적 없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모함? 내가 당신을... 재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화면을 넘겼습니다. 시그니엘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사진. 재혁이 바로 작년 생일에 선물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서연이 강태민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외로워서 내 생일날 내가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갔나? 이 사진 속 당신 얼굴은 조금도 외로워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내가 지난 몇 년간 본 당신의 그 어떤 표정보다도 행복해 보이는군. 내가 내준 카드로 결제된 그 방에서 말이야.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서연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듯 테이블 위로 엎드렸습니다. 가녀린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건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당신은 늘 바쁘고 병원이 전부잖아요. 저는 이 거대한 집에서 너무 외로웠어요. 눈물, 후회, 변명.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그녀의 뒤틀린 야망이 마침내 독처럼 스며 나왔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이 자리, 이 집, 모든 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사람들은 겉으로만 웃고 뒤에선 수군거려요. 한재혁의 젊은 아내, 아이도 못 낳는 여자. 전 그저 이 제국을 지킬 후계자를, 당신의 완벽한 세상을 이어갈 아들을 낳아서 우리 자리를 굳건히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이 모든 대립을 경멸 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유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그 어떤 메스보다도 더 날카롭게 서연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불임인 거 처음부터 알고 접근한 거예요? 폭탄 발언. 그 한마디에 다이닝룸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샹들리에의 촛불이 흔들리는 소리마저 들릴 듯한 완벽한 정적. 서연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녀의 고개가 천천히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유라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순수한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가장 경멸하던 어린 여자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뭘 아냐고요? 다 알죠. 아빠가 왜 엄마랑 이혼했는지, 그리고 왜 당신 같은 여자랑 재혼했는지,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당신이 제이클리닉 자료 뒤지면서 아빠 뒷조사한 것까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빠, 가, 불, 인, 거, 알, 고, 있었냐고요. 그래서 그 남자애를 뵌 거고, 맞죠? 유라의 말에 집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재혁은 유라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딸을 아주 잠깐 자랑스럽다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죠.
그는 모든 감정을 지운 얼굴로 서연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에서 당신 짐 빼.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지.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련 없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다이닝 룸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서연의 공허한 절규만이 남았습니다. 그 지옥 같던 저녁 식사가 끝난 며칠 후 한재혁은 자신의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소리 없이 상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외과 의사다운 정교하고 잔인한 사회적 말살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물론 아내의 뱃속에 자신의 씨앗을 심은 남자 강태민이었죠. 재혁은 강태민을 자신의 병원 제이클리닉의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원장실은 재혁의 취향대로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들로 채워져 있어 한쪽 벽면 전체는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권력의 정점을 상징하는 구조였죠. 강태민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들어섰을 때 재혁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통유리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태민 씨, 자네가 보는 이 서울 바닥에서 꿈에 부푼 제약, 영업사원 하나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 알고 있나? 원장님. 저는 오서연 실장님과는 정말 닥쳐. 내 천박한 변명 따위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니니까. 재혁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현미경으로 미물을 들여다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먹질은 교양 없는 자들이나 쓰는 방식이었죠. 대신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쌓아올린 권력과 네트워크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이 하차는 벌레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네 회사 대표 박 사장 아들이 희귀심장병이 있어. 내가 미국 최고의 의사를 연결해줬지. 지금도 내 말 한마디면 그 아이의 생사가 오락가락해.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박 사장은 자네를 쓰레기처럼 버릴 걸세. 자네를 받아줄 제약회사는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을 거야. 아, 그리고 자네 부모님이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세무조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또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얼마나 촘촘한지 한번 경험하게 해줄까? 어느 쪽이 더 빠른 파멸일까? 강태민 씨? 원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만은. 야망과 욕정으로 번들거리던 젊은 남자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혁은 책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를 툭 던졌습니다. 거기 서명해. 오서연과 그 뱃속의 생물에 대한 모든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 내 더러운 돈은 받고 싶지 않으니까. 대신 오늘 안으로 서울을 떠나 네가 이 서울 땅에 발붙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날엔 오늘 내가 한 약속 아주 성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테니까. 강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기력과 영혼이 다 빠져나가는 듯 보였죠. 그는 그렇게 자신의 더섭는 야망과 함께 한 여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고는
짐승처럼 도망쳤습니다. 강태민을 처리한 재혁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바로 여론 조작이었죠.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인 최진우 원장을 강남의 한 프라이빗 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비통한 표정으로 최고급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내 서연과 원만하게 이혼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보다. 내 모든 걸 걸고 지키려 했던 가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 집사람이 아무래도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일에만 미쳐 살았나 봐. 그녀가 그렇게 외로워하는 줄도 모르고. 아니, 한 원장. 자네답지 않게 왜 이래? 무슨 일인데 그래? 설마 오 실장님이 어떤 놈인데? 젊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더군. 이름은 기억하기도 싫네. 그냥 내가 너무 믿었나봐. 그녀의 눈물을, 그 가짜 눈물을. 재혁은 결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피해자의 얼굴을 한 채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만 흘렸을 뿐이죠. 젊은 남자, 외로움, 가짜 눈물, 입이 가볍고 남의 불행을 즐기기 좋아하는 최진우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청담동 사교계와 의료계 전체로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어? 제이클리닉 한 원장 이혼한 거. 부인이 젊은 놈이랑 바람나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대. 어쩐지 너무 젊고 예쁘다 했어. 결국 돈 보고 결혼한 거였네. 한 원장이 애를 못 낳으니까 밖에서 시를 받아왔다지. 뭐야, 정말 무서운 여자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오서연은 순식간에 희대의 악녀이자 불효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VVIP 피트니스 클럽, 백화점, 갤러리에서는 그녀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고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브런치를 즐기던 사모님들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인맥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한 것이죠. 모든 것을 잃은 서연은 결국 쫓겨나듯 평창동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제이클리닉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 상류층의 화려한 삶, 그리고 그녀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뻔했던 뱃속의 아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녀를 비웃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만든 욕망의 지옥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태민이 떠나고 서연의 흔적도 강남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재혁의 제이클리닉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오히려 비극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의사라는 동정표까지 받으며 더욱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수술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신라 호텔 그랜드 볼록,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코리아 메디컬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한창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성공한 자들의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재혁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2025년 올해의 의료 브랜드 대상 제이클리닉의 한재혁 원장님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역은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온화하고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시련을 이겨낸 자비로운 왕처럼 보였습니다. 객석에 앉은 최진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 저를 믿고 함께해준 제이클리닉의 모든 직원들과 무엇보다 저희를 신뢰해주신 환자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저희 제이클리닉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과거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수상소감이었습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의사의 품격 있는 한마디였죠. 그 누구도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복수와 공허함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참 뒤 모두가 떠나간 제이클리닉 원장실. 무거운 크리스탈 트로피가 거대한 책상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역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통유리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 아래 보석처럼 흩뿌려진 도시의 불빛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의 명성, 그의 부, 그의 왕국,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의 손아귀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복수 끝에 남은 것은 지독한 고독과 공허함 뿐이었죠. 이 압도적인 성공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 유라는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서늘한 냉정함에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는 이 성의 꼭대기에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 속에서 맞은편 한 건물의 창문 불빛이 순간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마치 환영처럼 긴 머리의 한 여인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으로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시그니엘 호텔 스위트룸에서 강태민의 품에 안겨 웃던 우소연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제역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환영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도시의 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암세포를 완벽하게 도려냈지만 잘려나간 부위의 고통, 즉 환상통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인간적인 온기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놓인 트로피에 더 이상 시선을 주지 않고 텅 빈 원장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한제역은 완벽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켰고 배신자들을 심판했으며 그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새로운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 그의 진짜 얼굴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완벽한 외면을 지키기 위해, 상처받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성공. 그 성공의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한제역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와 똑같은 가면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